1차 봉합 후 상처 관리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1차 봉합 이후의 상처 관리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효과적인 상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 드레싱의 개념. 세정과 소독을 마친 상처에 마른 거즈를 대주는 것을 건조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을 막아줄 수는 있지만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상피세포와 섬유세포의 이동과 증식이 방해를 받을 뿐 아니라 거즈를 갈 때 거즈에 말라붙은 재생 조직이 떨어지면서 상처 치유가 더뎌지고 흉터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수분 드레싱이란 하이드로콜로이드와 같이 보습이 되는 특수한 드레싱 재료로 상처를 덮어주는 방법인데, 수분 드레싱은 진물을 흡수하여 딱지가 생기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촉촉한 환경을 유지시켜 피부 재생 세포가 쉽게 이동하고 증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처 회복을 빠르게 하고 흉터를 최소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1차 봉합된 상처를 드레싱할 때에는 드레싱 재료를 부드럽게 제거한 다음 상처를 깨끗하게 닦아주는데, 살균 소독액은 피부 재생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오염되지 않고 1차 봉합된 상처는 소독액 대신 생리식염수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를 닦아준 후에는 수분 드레싱 재료를 이용 상처를 덮어주는데, 이처럼 수분 드레싱을 시행하면 재료가 상처에 들러붙지 않아 신속하고 편리하게 드레싱을 교환할 수 있으며, 기포제가 삼출액을 흡수하여 완충 효과와 편안함을 줄 뿐 아니라 딱지 형성을 방지하고 드레싱 교환 횟수를 감소시켜 상처 손상과 흉터 형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밥 제거. 실밥 제거 시기는 상처 부위에 따라 다른데, 얼굴은 5일, 몸통이나 팔, 다리 등은 7일에서 14일 후에 실밥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실밥을 제거한 후에도 2달 정도는 탕목욕이나 수영처럼 장시간 물속에 있는 행위는 피하셔야 합니다. 스테리스트립 사용. 스테리스트립이라는 외과용 테이프는 테이프 안에 실이 들어있어 실밥을 제거한 후 실의 역할을 대신하는 재료입니다. 스테리스트립을 붙인 상태에서 세수나 샤워 모두 가능하고 별도로 연고 등을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스테리스트립이 떨어지면 상처가 벌어지지 않도록 한쪽을 먼저 붙인 다음 당겨서 반대쪽에 붙여주는데, 실을 뽑고 난 후 붙이기 시작해서 2주간 붙입니다. 항생제 및 소염제 복용. 일반적인 깨끗한 봉합 상처는 항생제 및 소염제 복용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입안이나 항문 근처를 봉합한 경우처럼 상처가 오염되기 쉬운 경우, 동물 또는 사람에게 물린 상처, 류마티스 심장병 또는 인공판막을 가진 환자, 60세 이상인 환자, 영양실조 환자, 당뇨병 환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항생제 투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 연고 사용. 상처가 깨끗하다면 1차 봉합 후 항생제 연고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상처에서 항생제 연고는 효과가 없으며 항생제에 대한 내성만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냉찜질. 붓기나 통증이 심한 상처의 경우에는 냉찜질로 상처 부위를 차갑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냉찜질은 먼저 비닐 주머니의 절반이 넘을 정도로 얼음을 채운 후 주머니 끝을 묶고 수건 등의 천으로 감싼 다음 상처 부위에 얼음 주머니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시행하는데, 20-30분간 상처 부위를 냉찜질한 후에는 얼음을 보충합니다. 자외선 차단. 딱지가 떨어지거나 실밥을 제거한 후에는 상처 부위가 불그스레한 색을 띠는데,
이 시기에 직사광선을 받으면 상처가 검게 변색되어 회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2달간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자외선 차단제, 선글라스, 챙이 넓은 모자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흉터를 줄이는 방법. 깊게 패인 상처나 포를 뜬 듯한 상처, 으깨진 상처나 주변 조직에 오염이 되어 지저분한 상처 등은 잘 꿰매어도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처는 상처 치료의 원칙을 잘 지키면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흉터를 줄이는 방법에는 흉터 연고나 실리콘 젤 시트 사용, 스테로이드 주사, 그리고 흉터 성형술 등이 있습니다. 흉터 연고. 흉터 연고는 흉터를 줄이기 위해 바르는 연고 형태의 제품입니다. 흉터 연고는 흉터 부위를 물로 씻어주고 닦아낸 후 피부가 촉촉할 때 발라야 하는데 하루 1회에서 3회 적당량을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바른 다음 젤이 다 마르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마사지해 줍니다. 실리콘 젤 시트. 발그레하거나 솟아오른 흉터의 경우에는 실리콘 젤 시트를 이용 6개월 정도까지 상처를 압박해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리콘 젤 시트는 실밥을 제거하거나 상처가 아물고 난 2-3주 후부터 하루 12시간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흉터 개선까지는 2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리콘 젤 시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따뜻한 물과 저자극 비누로 흉터와 그 주변을 깨끗이 씻고 건조시킵니다. 실리콘 젤 시트를 흉터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사용하는데 처음 이틀간은 4시간 동안, 그 다음 이틀간은 8시간 동안 사용하여 하루에 최소 12시간이 될 때까지 하루 2시간씩 늘려서 사용하는데 가능하면 하루 종일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사용한 시트는 따뜻한 물과 저자극 비누로 하루 2번 세척하고 잘 헹구어 준 다음 건조시키는데 제품이 해지기 시작하거나 세척이 어려워지면 새 것으로 교환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이 방법은 흉터에 스테로이드 젤을 주사하여 흉터를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흉터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환자에 따라서는 치료 후 상처가 꺼지거나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흉터 성형술. 이 방법은 수술을 통해 흉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술 시기는 흉터가 완전히 성숙되는 시기인 18개월 이후에 시행되는 것이 좋으며 7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도 최소 6개월 이상이 지난 다음 흉터 성형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 관리에 대한 질문과 답. 상처에 딱지가 앉으면 흉터가 생긴다? 상처는 피부의 세포와 조직이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아물려면 주위에 피부 세포가 자라 들어와야 하는데 딱지는 이러한 세포들의 이동과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수분 드레싱을 시행하여 딱지가 형성되지 않고 촉촉한 환경을 유지해주면 피부를 재생시키는 세포들이 쉽게 이동하고 증식하여 상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딱지는 떼는 것이 좋다? 딱지가 앉으면 흉터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딱지는 상처를 세균으로부터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딱지를 일부러 떼어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딱지를 떼어내면 2차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고름이 묻어나오면 이미 감염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딱지를 떼어내야 합니다. 딱지 위에 연고를 바르면 흉터를 방지한다? 대부분의 연고는 딱지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흉터를 예방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약재에 따라서는 딱지 속을 뚫고 들어가는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경우도 있으므로 적절한 제품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흉터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8주가 지나면 거의 아물지만 안쪽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상처가 안쪽까지 모두 아무는 데에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흉터 전문 치료제를 6개월 정도 사용하면 흉터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처에 물이 닿으면 안 된다? 처음 상처가 생겼을 때 깨끗한 흐르는 물에 상처를 잘 씻으면 상처에 묻은 지저분한 것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소독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소독약은 자주 바르는 것이 좋다? 소독약은 마르는 과정에서 살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소독약을 바른 후에는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오염되거나 깊지 않은 상처는 소독약을 한 번만 발라도 되며 소독약을 너무 자주 바르면 오히려 상처가 아무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차 봉합 후 상처 관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